자, 그래서 옛날에 수학자가 다 증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합 B에 대해서 벤 다이어그램은 이거죠. 그냥 기본으로 하면은 A 합 B는 우리 다이어그램 이렇게 있으면 A와 B의 합집합이니까 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집합을 구하니까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하는 요 부분이 여집합이 된 거죠. 그래서 얘를 다시 그리면 실제로는 지금 요 영역이 되는 거죠. 자, 얘를 증명한다 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지금 증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조건제시법과 원소나열법은 맞지 않고 조건제시법을 사용해서 증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A 바에 대한 벤 다이어그램, B 바에 대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교집합을 색칠해 내면,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그렸던 요 다이어그램하고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증명하는 거는 사실상 뭔가 우리가 수학을 공부한다 이렇게 하면 수식을 써가지고 증명하는 게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잘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에 있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얘 집합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관계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풀면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문제를 이렇게 딱 보면 집합이 3개일 때 벤 다이어그램까지는 그릴 수 있어요. 집합이 4개일 때 벤 다이어그램은 못 그립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그려보세요. 집합 4개에 대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은 어떻게 되지? 이렇게. 그러면은 요 부분이 A, 교, B, 교, C가 되는데, 내가 그려보라고 해놓고 제가 다 이제 그리고 있죠.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요 각각에 대해서 여기는 A교, B교, C교, D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컨비네이션이 다 나와야 되잖아요. A만 있는 경우, B하고 C, D가 있는 경우 A, 교, B, A, 교, C, A, 교, D도 나와야 되고, B, 교, C, B, 교, D. 그다음에 우리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그래서 A 교 하고 A 교 B 교 C, A 교 D, A B C, A B D. 지금 보면은 지금 내가 여기서 지금 나열하고 있는 모든 게 그림으로 전부 다 나타내야 되는데, 지금 요 그림에 있는 영역을 다 세보면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여러분들이 그린 것들 이렇게 딱 보면은 아무리 많아도 3개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차원을 다르게 해가지고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보통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죠. 수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자, 쌍대 원리에 의해서 첫 번째 법칙을 사용하면은 반대로 이렇게. 그래서 A 합에 대해서 한 것도 A 교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듀얼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드모그라간의 법칙, 쌍대 원리, 듀얼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 하게 되면은 전체 집합에 대해서 여집합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명제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지금 하는 이 내용입니다. 집합에 관한 명제에서 명제 안에 있는 교집합과 하집합을 전체 집합에 대한 여집합으로 바꾸어서 만든 새로운 명제를 원래 명제의 듀얼리티, 듀얼이다, 듀얼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쌍대다 한글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되게 우리의 수학의 원리를 좀 우리가 왜 공학에서 수학이 필요하냐, 수학을 쓰느냐 이렇게 하는 거는 뭐가 있냐면 그냥 그대로 풀려고 하면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얘 듀얼을 이제 사용하면 좀 더 증명하는 게 수월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A 합 B의 바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려면 요거 전체에 대해서 이거를 한 뭉텅이로 생각해야 되는데 얘 듀얼로 하면은 A 바 교 B 바 이렇게 되는데 이거 여기에다가 우리 앞에서 했던 그 대수 법칙에 따라 가지고 합집합, 교집합, 분배 법칙, 역등 법칙 막 이렇게 하면은 되게 아주 심플하게 식이 풀어질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듀얼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비슷하게 또 수학을 사용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학 수학을 이렇게 또 공부를 할 텐데 이 공학 수학 같은 경우에 있어서 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프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떤 우리의 보면 이미지 2차원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주파수 영역으로 보내면 그러면은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하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 이 주파수 영역에서 어떤 우리가 처리를 해줘. 요 부분만 딱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를 해줘. 그 다음에 이 주파수의 영역을 다시 2차원 영역으로 가져오면, 그러니까 이거를 그 인버스 트랜스폼 이렇게 하거든요. 프레 트랜스폼으로 보내고, 그래서 주파수 영역을 보내고, 그다음에 인버스로 처리를 해주면, 그러면은 이쪽 여기서 뭔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어떤 거냐면 현재 우리가 영상을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 영상에서 그 여러분들이 포토샵 같은 데서 그 블러링이라고 하거든요. 좀 뽀얗게 뽀샤시 필터라고 하죠. 그 뽀샤시 필터를 하는 거를 보게 되면은 딴 얘기인데 마스크를 씌운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신호에 대한 것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뽀샤시해진다 라는 게 뭐냐면 그 잡티를 없앤다는 거예요. 잡티를 없앤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 영상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를 평균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점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은 이 점 하나 여기 보면은 데이터로 했을 때 얘는 0,0,0 RGB로 했으면 0,0,0일 거고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255가 될 거거든. 그러면은 이 점 영역에 있는 거를 이 주변에 있는 값에 따라서 평균을 내주면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점 하나가 0,0,0에서 평균을 내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8 곱하기 255 나누기 255가 되거든. 그러면은 요게 쭉 값이 0,0에서 요 값으로 바뀌어요. 왜냐면 8개의 점의 정보하고 가운데 있는 점 정보를 합쳐가지고 평균을 내줬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 정보가 이렇게 주변으로 퍼져요. 이런 형태로 이제 이미지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얘를 이쪽 주파수 영역을 딱 보내주면 어떻게 되냐면 요 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게 이렇게 선분 하나로 딱 표현이 돼요. 신기하게도. 그러면 블러링 한다, 잡티를 제거한다 하면은 요 이렇게 바로 돼 있는 거를 딱 제거해줘. 그러면은 뭐 다른 이렇게 주파수 표현되는 게 이렇게 있거든. 여기 딱 없어져, 빼줘. 그다음 리버스 트랜스폼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그 부분만 딱 없어져 있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면은 이제 수학인데 그게 이제 좀 더 복잡한 공학 수학인데 거기서 이 수업에서는 그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연산을 수행하는데 차원을 변경하면 그러면은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
그거를 좀 더 프로그래밍 하는 쪽으로 가져오면은 뭐냐면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잘하는 게 있어요. 다 각각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좀 더 처리하기 쉬운 거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처리한 거를 받아다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뭔가 처리를 하는 형태가 하면은 되겠다. 그런 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툴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처음에는 파이썬을 사용해서 데이터 처리를 하고 파이썬의 성능이 떨어지니까 C, C++를 사용해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 다음에 UI는 C++로는 좀 어려우니까 C샵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툴체인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프로그램에서 함수 하나는 파이썬으로 만들고 함수 하나는 C++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개념은 이제 폴리글랏 형태의 프로그래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수학에서 나오는 이런 듀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하기 편한 형태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대수를 사용해서 처리를 해서 간단하게 만드는 그 철학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쌓이고 올라와서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그렇게 구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개념 자체가. 자, 각각에 대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 보면은 되겠습니다.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생이니까 그림 그려가면서 하는 거는 잘 안 맞아요. 자, 집합류 이렇게 하는데 우리 클래스다. 집합의 클래스 이렇게 봅니다. 자, 집합의 집합. 그러니까 집합의 집합인데 그냥 여러분들 이거를 집합의 집합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안 되고요. 이거를 뭘 얘기한 거냐면 우리는 집합을 이야기할 때 뭘 했냐면 원소의 묶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원소의 묶음인데 그 묶음조차도 이제 또 묶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한밭에 묶음 하면 컴퓨터 공학과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컴퓨터 공학과 안에서는 또 다시 2020학번, 2021학번, 2019학번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도 또 묶음으로 나눌 수 있게 동아리 형태, 랩실 형태 이렇게 묶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합의 집합이다 라는 건데 집합도 그 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대신에 우리는 뭘 하냐면 표현을 할 때 어떤 형태로 하냐면 우리가 심볼을 사용하잖아요. 그게 알지브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인데 그 집합을 A, 대문자 A라고 했잖아. 그러면 원소를 또 이렇게 가질 수 있고 이대로 처리를 하는데 얘를 하나 뭔가 뭐 X 교 Y 했더니 A라는 집합 이게 하나 딱 나왔어. 그러면 이 A는 A, B, C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우리는 추성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음으로 다 이렇게 묶어놨는데 그거를 아주 상위 레벨에서 처리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 레벨에서 처리하고 그 다음 레벨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개념이 이런 집합류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묶음으로 뭐 처리하는 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데이터 필터링 하는 것들 이렇게 있잖아요. 데이터 필터링 하는 것도 사실 이런 거에 같이 하나의 그 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컴퓨터 공학에 있어서 가장 큰 그 철학은 문제의 크기를 줄여가는 거예요. 문제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내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거. 그게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철학이 되겠습니다. 집합의 카디널리티, A 집합의 카디널리티를 표현하면 클래스에서는 2 to the A 놈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면은
원소의 개수가 3개다 하면 2의 3승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거 우리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우리 멱집합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파워셋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ABC라고 이야기했을 때 A의 멱집합을 구해보자 이렇게 하는데, 얘는 컨비네이션을 전부 다 구하면 돼요. ABC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조합을 표현하면 ABC가 하나도 없을 때 공집합, 그 다음에 A만 있을 때, B만 있을 때, C만 있을 때, AB가 있는 경우, AC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BC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ABC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집합 AB, 그 다음에 괄호의 A 의 멱집합을 구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되게 쉬워요. 뭐냐면 요렇게 집합으로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우리 그냥 C라고 생각해 놓고 멱집합을 다 구해. 그 다음에 이 C를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냥 생각해보면 어떤 거냐면, 집합이 원소일 뿐이지 그 원소는 동등한 수준의, 그 클래스 상에서는 동등한 수준이기 때문에 집합이라고 특별 대우해 주는 거 아니다. 똑같이 되는 거다. 됩니다. 주의할 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컨비네이션으로 해서 전부 다 쓰면 되니까 실수하지 않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집합 A에 대해서 파워셋 원소 표현할 때 밑에다가 미첨자 인덱스를 붙여서 PA 파워셋은 아니죠. 네. 그래서 이걸 할 때 미첨자를 써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A1, A2 해서 AN까지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합집합을 하게 되면은 A1부터 N까지 여기 시작 조건 끝까지 AI 해서 요게 하나씩 대응돼 가지고 for each의 형태로 해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식이랑 요식이랑 같게 할 수 있고, 교집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대학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런 기호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은 기호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그걸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익숙해지면 됩니다. 익숙해지면. 자, 연습이니까 이렇게 한번 봅시다. A1부터 i가 1부터 4까지 AI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결국 A1 합집합, A2 합집합, A3 합집합, A4 까지죠. 자, 합집합이니까 지금 여기 있는 원소들 하나하나 있으면 다 합쳐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1, 2, 3, 4, 5, 6, 7, 8까지 이렇게 딱 되겠네요. 반대는 지금 보면 1, 2 이렇게 나오네요. 자, S를 공집합이 아닌 임의의 집합이라고 하고, 집합 S의 파티션이다 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사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i가 1부터 k까지이고, 그 다음에 ai는 공집합이 아니어야 돼요. 그리고 집합 S의 부분집합이고, S가 A1, A2부터 AK여야 되고, AI에는 교집합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파티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왜 중요하냐? 교집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문제의 영역이 있으면 그 문제를 쪼개가지고 작은 문제로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런 파티션 관계가 딱 되면 뭘 해줄 수 있냐면, 내가 어떤 하나의 문제를 쪼갰어. 나머지에 대해서는 안 봐도 돼. 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쪼갰는데 뭔가 교집합이 있다. 그러면 다른 부분도 봐야 돼. 쪼갠 부분에 대해서도 봐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쪼개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파티션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분할의 원소, 인 AI, 그래서 블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블록, 여러 개의 도를 들 수 있고요. 우리 각 도 이렇게 보면은 공유하는 면적이 없죠. 그리고 그 각 도를 전부 다 합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각 도들은 대한민국의 분할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분할의 정의에 의해서 보면은 원소 자체가 서로 이렇게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되고 각 원소의 합집합들은 전체 집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연수 집합 n을 자연수와 홀수의 블록으로 분할해라. 이렇게 하면은 다음같이 그냥 딱 나옵니다. 짝수와 홀수는 교집합이 없잖아요. 그리고 두 개에 따라서 서로 나눠 떨어지는 게 없죠. 서로 그 교집합이 없고 두 개를 합하면 자연수가 되죠. 그래서 분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담으로 실수의 분할 이렇게 하면은 유리수와 무리수는 서로 교집합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가 실수를 파티셔닝 하고 있어요. 다음과 같이 수의 체계로 이렇게 딱 생각해 보면은 많은 수들이 이렇게 무한대의 수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유리수와 무리수가 서로 교집합이 없이 아주 촘촘하게 실수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A가 1부터 8까지고 A1은 13, A2는 267, A3는 4, 그리고 A4는 5하고 8일 때 파이 A1부터 A4가 A의 분할임을 보이자. 이렇게 하면은 보이자, 증명해봐라 라는 거거든요. 증명을 한다 하면은 우리 그 정의를 생각해야 돼요. 분할의 정의 뭐냐? 지금 보면은 모든 집합의 합집합이 그 전체 집합이 되느냐?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서로의 교집합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A가 공집합이면 안 돼. AI가 공집합이 안 돼. 세 개를 다 표현해 보면 다 만족하죠. 그래서 됩니다. 자, 수의 표현과 진법의 변환인데요. 이거는 되게 쉬운 내용이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십진수 체계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십진수 해가지고 넘어가는데 컴퓨터 세계에서는 2진수, 8진수, 16진수, 2진수 바이너리, 8진수는 옥텟이었나? 네. 하고 그 다음에 16은 헥사데시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법은 0부터 9까지 수를 사용하고 9에서부터 10이 되는 순간 자릿수가 하나 올라가죠. 그래서 요 10이라는 거 자체가 요 앞에 있는 1이 10개 한 묶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하나인데 그러면은 10이라는 거 자체가 요 1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10개가 한 묶음 있다 라는 겁니다. 되게 의미 있는 거예요. 이진수는 어떻게 되느냐? 1, 0 이렇게 있으면 요게 두 개가 한 묶음 하나 있다. 한 묶음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면 수라는 거 자체를 집합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집합의 집합, 클래스로 표현한 거잖아요. 두 개 진법을 이야기할 때 이진수다 하면은 두 개가 한 묶음으로 쳤을 때 그게 하나 있다. 그 다음에 1, 0, 0 하면은 4개가 한 묶음 있다 되는 거고 0이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집합의 클래스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집합의 개수를 카운팅만 하면 수라는 개념하고 매핑을 시킨 거예요. 그래요. 네. 8진법은 0에서 7까지 16진법은 0에서부터 9까지 그 다음에 A에서부터 F까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그냥 딱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다 보면 특별히 인베디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16진법하고 되게 그 친해지는데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FF는 수가 뭐지? 하면은 65535다 뭐 이렇게 나와요. 0x 30 요거는 48인데 요 48은 아스키 코드 0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외워지는 게 있긴 있어요. 슬프죠.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자, 진법의 변환 이렇게 있는데 뭐 16진수, 8진수 뭐 이렇게 해서 직접 변환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직접 변환하는 거 사실은 여러분들 요것도 우리가 10진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0진수에서 우리가 이 10진수가 인터미디에이트 폼이라고, 그러니까 중간 형식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한 다음에 10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하거나 8진수로 변환을 하는데, 이 진수하고 16진수라는 게 보면은 다 2의 배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변환하는 게 쉬울 수 있어요. 쉽게 변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네, 이 설명을 안 해놓네. 자,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쉽게 하면은 이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한 다음에 10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하면 되는데, 이게 이진법 그 2의 배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아주 유니크한 특징들이 있어요. 특별히 8진수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이 8진수에 대해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컴퓨터에서도 뭘 많이 하냐면 이진수와 16진수 이렇게 변환하는 것들을 많이 하지 8진수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아주 변종 컴퓨터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8진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요. 이진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1011, 그 다음에 1111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거 벌써부터 큰 수잖아. 그죠? 큰 수를 이진법으로 되어 있는데 16진법으로 바꿔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4개 비트씩 끊어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F고요. 그 다음에 1011 여기 있네. B네. 그러면 BF. 그래서 요거는 16진수로 BF가 됩니다. 그래서 4개씩 끊어서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보면 되겠습니다. (8진수) 16진수로 바꿔보자. 10진수로 바꿔보자. 네, 여기 있네요. 각 숫자의 자리값의 가중치를 곱한 다음에 모두 더해서 10진수로 변환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때 산수로 다 하잖아요. 11, 011 이진수와 16진수 3B를 각각 변환해보자. 변환하면 되겠습니다. 네, 변환해보세요. 보면은 자리값을 이용해서 변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16진수 27을 이진수로 변환해보자. 그래서 왜 이게 다 안 나왔지? 10진수를 10진수 27을 이진수로 변환해보자.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진수로 변하는 거 27을 2로 계속 나눠가지고 몫이랑 그 다음에 나머지를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2로 나누고 나머지 쓰고 2로 나누고 나머지 쓰고 2로 나누고 나머지 쓰고 마지막에 나머지들을 쭉 일렬로 쓰면 이렇게 이진수로 변환이 되죠. 자, 16진수 1, 2, 3, 4를 8진수와 16진수로 각각 변환해보자.
변환하면 되겠습니다. 심진수 소수점에 대해서 0.3125, 0.6875 각각 이진수로 변환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곱셈으로 소수점 이하가 0이 될 때까지 해당 진수로 계속 곱해주는 과정을 반복해서 하는 것도 하면 되는데 이진수에 대한 소수 혹은 16진수에 대한 소수는 잘 안 써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변환하는 거, 또 이렇게 상호 변환 관계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준 거 기준으로 하면은 됩니다. 네. 자, 1101을 16진수로 변환하고 그 다음에 FB2를 이진수로 변환해보자. 그러면 앞에서 제가 얘기했었죠. 이게 이진수 이렇게 하면은 4자리씩 끊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기 제가 예제 풀이 안 보고 보면은 1101이 되고, 자, 요 10은 앞에 00이 붙었다 가정했을 때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101은 F가 1111이었으니까 지금 2를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D는가요? D. 2D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진수 FB2 이렇게 하면은 F는 1111이고 B는 1011이었나? 1011. 네, 그 다음에 2가 0010이니까 요거 그냥 쭉 쓰면 16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하게 되는 겁니다. 덧셈과 뺄셈, 이진수의 덧셈은 두 수의 합이 2가 되면 한 자리가 올라갑니다. 네. 8진수는 두 수의 합이 8이 되면 한 자리가 올라갑니다. 그럼 그러면은 쪽지 시험 하나 낼 수 있겠죠? 16진수는 두 수의 합이 몇이 돼야지 1이 올라갈까요? 16이 되면 1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덧셈, 이진수로 변환해서 덧셈하는 것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리 올림에 대한 것도 생각할 수 있죠. 5 이렇게 하는데 그 010, 011 더해가지고 한 자리 올라가는 거 진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컴플리먼트인데 이 컴플리먼트라는 것 자체가 되게 보면은 정말 중요해요. 이 보수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컴플리먼트에 있어서의 중요한 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앞에서 컴플리먼트의 법칙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컴플리먼트를 딱 취하면 반전된다고 했죠. 여집합에 대한 얘기잖아요. 여집합을 컴플리먼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중요한 점 뭐냐면 유한해야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보수라는 것 자체가 우리 자릿수가 유한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이게 보죠. 그 1의 보수, 0의 보수, 2의 보수, 1의 보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보면은 R-1의 보수, R-1에서의 값 숫자를 빼면 R-1의 값에서 수의 각 자리의 숫자를 빼면은 R-1의 보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1010의 1의 보수는 0101입니다. 자, 9의 보수, 10진수에서의 9의 보수, 16진수의 15의 보수, 이런 것들은 다 의미 없고요. 우리는 지금 컴퓨터 공학에서만 하는 거니까 컴퓨터에서는 바이너리 넘버에 대해서만 하죠. 그래서 요거, 이 보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진수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진수에 대해서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뭘 할 거냐? 이진수에 있어서 1의 보수는 간단하게 뭐 앞에 얘기했지만 그냥 법칙 1을 0으로 0을 1로 만든다. 끝. 그게 끝이에요.
자, 아래 보수라고 하는데 아래 보수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1을 더해. 자,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2의 보수를 이야기하니까 1의 보수 더하기 1 하면 됩니다. 1의 보수 더하기 1. 그러면은 0101 플러스 1 하면은 0110 이게 됩니다. 이게 보수의 개념인데 보수를 이용한 뺄셈을 하고 싶어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를 만드는데 이 컴퓨터를 만들 때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어떻게 하면 계산이라는 거 자체를 기계적으로 할까 였어요. 기계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했던 게 기계를 사용해서 연산을 하니까 커뮤테이션을 계산을 하니까 기계가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그 확장하는 게 좋고 더 많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기계라는 것 자체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수리해야 되고 고쳐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의 그 개념이 뭐였냐면 아주 간단하게 덧셈만 가지고 뺄셈을 표현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2의 보수를 사용해 가지고 해보니까 뺄셈도 표현되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자릿수가 유한하기 때문에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릿수가 무한하면 그러면은 이 보수를 이용한 뺄셈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뺄셈인데 자릿수가 유한하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자리가 그 수의 표현에 있어서 자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거다.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근간으로 들어가 있는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4비트 컴퓨터다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 4비트로 하면은 0부터 1111 해서 15까지 표현할 수 있게 되거든요. 15. 자, 그런데 01, 00, 이거 4잖아요. 4의 보수. 4에 대해서 2의 보수를 구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1, 0, 1, 1이 돼요. 맞나? 아니지. 1100이 돼요. 그죠? 왜냐면 이건 1의 보수였고 위에다가 1의 보수에다가 1을 더해줘야 2의 보수가 되니까. 자, 그래서 얘는 우리를 뭐로 할 거냐면 마이너스 4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개 더해봐. 어떻게 되죠? 00, 0 해서 한 자리 올라가고 더해주면 0 해서 한 자리 올라가잖아.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는 4비트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표현할 수 있어요. 1은 날라가고 없어져. 오버플로우라고 해요. 날라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0이 돼요. 그러니까 4하고 4에 대해서 2의 보수를 취한 다음에 더해버리니까 어떻게 됐죠? 0이 나왔네. 그러니까 덧셈만 가지고 뺄셈을 구현했네. 다른 말로 수에 대해서 보수로 표현을 한 다음에 그 보수하고 수하고 이게 더하고 그 다음에 자릿수가 공교롭게도 유한하니까 뺄셈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그 CPU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CPU Central Processing Unit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ALU랑 컨트롤 유닛 요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Arithmetic Logic Unit이에요. 그래서 산술 연산자, 산술 장치에서는 덧셈만 있어요. 애더만 있어요. 그래서 애더를 사용해서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로직 연산, AND, OR, Exclusive OR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덧셈, 뺄셈 각각 앞에서 보여줬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집합에 대해서 유리수, 무리수 이런 것들. 그래서 대각선
이거 되게 중요하긴 한데 넘어가겠습니다. 카데널티 튜닝 머신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책 읽어보시고요. 튜닝 머신도 이렇게 있네요. 읽어보시고 응용도 여러분들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장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adding, adder 하는 부분들도 half adder, full adder 뭐 이렇게 개념이 있는데 AND 게이트, OR 게이트, exclusive OR 게이트를 사용해서 수와 그 다음에 연산에 대해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수를 표현할 때 그 digit을 사용하잖아요. 이게 되게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수를 표현하는데 진리 값을 가지고 진리값 혹은 진리표를 가지고 수와 수의 연산을 표현할 수 있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 비트에 대해서 1비트에 대해서 덧셈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0, 0, 0, 1, 1, 0, 1, 1 요 총 4가지의 그 케이스가 있죠. 한 비트에 대해서 더한다 라는 것 자체가 대상이 2개가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A하고 B라고 이렇게 했을 때 A하고 B가 둘 다 0인 경우, A가 0이고 B가 1인 경우, A가 1이고 B가 0인 경우, A, B가 둘 다 1인 경우 이렇게 있죠. 자, 요거를 이렇게 딱 보면은 00 더하면 어떻게 되죠? 0이죠. 01 더하면 어떻게 되죠? 1이죠. 10 더하면 어떻게 되죠? 1이죠. 11 더하면 어떻게 되죠? 0하고 1이 올라가죠. 올림. 그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봐. 요거 이렇게 딱 봐. 뭐예요? 익스클루시브 오어네. 그잖아요. 0하고 1이라고 했지만 이게 TF로 매칭이 되면 어떻게 되죠? 논리 소자에서 논리를 표현하는데 수로 매핑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익스클루시브 오어네. 그리고 11일 때만 1이 되고 나머지는 올림을 생각해보면 00. 자, 네, 그냥 쉽게 설명하려다가 근데 다시 아주 이쁘게 써볼게요. 그래서 sum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했지? 까먹었다. sum이랑 그다음에 올림인데 sum이랑 우리 x라고 합시다.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00, 10, 01, 11.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바꿔야겠다. 00, 01, 10 이렇게 하면 sum 하면은 0이고 1이고 그 다음에 1이고 1에 1 이렇게 되거든. 그잖아요. true false로 이렇게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원래는 true하고 false로만 이렇게 딱 봤는데 이게 보니까 sum이랑 내가 여기서 뭔가 잘못 쓴 것 같네. 0이죠. 0. 죄송합니다. 0이죠. 요것만 딱 보니까 이거 exclusive OR랑 똑같잖아. 그래서 우리가 논리 연산하는 거랑 수의 연산하는 거랑 똑같네. 자릿수 표현하기만 하면은 똑같네.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11일 때만 되는 거잖아요. 요거 AND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포지션 이렇게 하면은 원비트 프로포지션으로 보면 P1 보통 대문자로 하니까 PQ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P의 심볼로 표현하면 P의 exclusive OR 요게 우리 합에 대한 거고 P and Q가 이게 올림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 비트짜리예요. 이게 여러 자리를 딱 만들어 놓고
자릿수마다 이렇게 딱 집어넣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진수가 true, false로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true, false만 가지고 이제 이진수로 표현을 했더니 true, false만 가지고 수에 대해서 표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수의 연산에 대해서도 표현 가능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half adder다 이렇게 라고 해요. half adder. full adder가 있는데 full adder는 원비트 full adder는 뭐냐면 입력이 3개야. 입력이 3개인 경우 그 full adder라고 해요. 이 full adder는 뭐냐면 내 밑에 자리에서 하나 올림 값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올림. 그냥 이거는 그 논리회로 같은 수업에서 이렇게 배우는 건데, 그 다음에 나중에 하면은 카노맵 뭐 이런 것들에서 로직을 더 간단하게 만드는 그런 연습도 합니다. P, Q, 그 다음에 캐리. 그래, 캐리였어. 캐리 in 이렇게 있고 sum이 있고 carry out 이렇게 있는데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1, 1, 0, 1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자리는 올림이 없죠. 캐리가 없죠. 근데 지금 두 번째 비트 자리 여기에서는 올림이 있죠. 이전 자리에서 올림 이렇게 하게 되면 1 더하기 0 더하기 올림 값을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풀 애더라는 것 자체가 밑에 자리에서 올림이 있는 경우까지 고려한 게 풀 애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쓰면 0, 0, 0, 0, 1, 1, 1, 1 총 변수가 그 propositional variable이 3개니까 2의 8승, 2의 3승 8개. 그래서 8개 써주고 00, 11, 00, 11 이렇게 되고 C1은 01, 01, 01, 01 이렇게 모든 컨비네이션을 다 써줬어요. 우리 썸을 보면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1 요거 해주면 0, 그 다음에 1, 0 그죠? 지금 내가 놓친 것 같은데? 아이씨, 크게 쓰다가 놓쳤네? 0, 1, 1, 0, 1, 0, 0, 1 이렇게 되고요. 캐리 이렇게 보면은 0, 0, 0 이렇게 하면은 캐리가 생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없죠? 캐리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생기죠?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됐을 때, 그러면은, 요 식을 잘 보면은요, 법칙을 또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로를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요 회로 구성을 잘 살펴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요 썸 내용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힘들다. 다음 시간에 숙제로 낼까? 숙제로 낼까? 그래가지고 구성을 하는 거 한번 해볼까? 뭐가 있냐면, 요거를 할 수가 있어요. 식을 할 때 이거를 half adder라고 이렇게 보고 half adder에서 값이 들어온 거랑 또 half adder랑 여기 나온 거를 써가지고 계산을 해서 출력을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보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이제 AND냐, OR냐, 이렇게 또 붙어요. 수식을 또 넣어가지고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번에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풀이해서 다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